원장님, 그럼 어금니가 빠졌다면 꼭 임플란트를 해야 하나요? 치아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도미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가 빠지고 나면은 결국에는 그 다음은 다음 옆에 있는 치아들입니다. 하나씩 무너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원장님, 사람 이빨이 총 몇 개인가요? 사랑니를 제외를 하면은 총 28개가 됩니다. 사람은 모두 28개인가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왜냐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치아가 몇 개가 더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치아가 덜 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정상적이라면은 앞니 4개, 송곳니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소고치라고 하는 자그마한 어금니 2개씩, 그 다음에 대구치라고 하는 큰 어금니 2개씩 이렇게 총 합쳐가지고 7777 28개가 되는 거죠. 제가 사실 이빨이 27개거든요. 아, 하나 없으십니까? 네. 어디다 팔아주셨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너무 오래 살았어가지고, 근데 오래 살았다는 건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제가 이제 찾아보니 이거 나중에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원장님, 그럼 어금니가 빠졌다면 꼭 임플란트를 해야 하나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기는 합니다. 치아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도미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가 빠지고 나면은 결국에는 그 다음은 다음 옆에 있는 치아들입니다. 하나씩 무너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씹는 힘은 70살까지 계속 증가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씹고 이 행위를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씹는 것 때문에 이쪽에 있는 교근이라고 하는 근육과 이 옆에 있는 측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계속해서 발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치아가 하나가 빠지게 되면은 어쨌든 그 집에 있는 특히 어금니라면은 가장이 한 명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남아있는 아이들, 엄마들 아니면은 또 이제 숙모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더 도맡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다음 차례가 오고 다음 차례가 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아를 잃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그 치아가 받던 힘을 다시 한번 지지를 해줄 수 있기 위해서 그쪽을 임플란트라는 좋은 방법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근데 원장님, 뭔가 어금니가 아니고 딴 이빨이 빠져도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치아라는 게 하나가 빠지고 나면은 치아는 약간 바다 위에 떠 있는 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충분한 시간만 주면은 이쪽에 있는 치아를 움직여가지고 이쪽까지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치아는 빈 공간이 있으면 무조건 그쪽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만약에 아래쪽에 치아가 빠졌으면은 위에 있는 치아가 줄줄줄 흘러가지고 내려올 수가 있고요. 중간에 있는 치아가 빠졌으면은 양 옆에 있는 치아가 그쪽으로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제대로 된 치아 사이의 관계들이 조금씩 틀어지면서 점점 더 좋지 않는 관계로 변할 수밖에 없겠죠. 원장님, 그럼 제 보기엔 이게 또 방치가 되면 보통 치아가 문제 생기면 턱관절에도 무리가 간다고 들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어금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아까 전에 치아가 뒤틀리면서 조금씩 관계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치아는 특히 어금니는 우리의 윗턱과 아래턱의 이 높이 관계를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틀어지면은 아래턱이 시작되는 지점, 바로 턱 관절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턱 관절이 조금씩 틀어지면서 턱 관절에 불편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소리가 나거나 이런 식으로 턱 관절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원장님, 저 지금 턱 괜찮나요? 조금 못 생기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제 어금니가 없으면 제가 평소 밥 먹을 때 사실 불편한 거 진짜 못 느끼거든요. 근데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어쨌든 이 씹는 힘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게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1대구치라고 하는 첫 번째 큰 어금니가 한 개가 사라졌을 때 보통 저작 효율, 씹는 기능이 15%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양쪽이 사라지게 되면 40%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일순간에 그 치아가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씹는데 불편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약에 오래 지속이 된다면 당연히 그 상황이 익숙해져 가지고 내가 원래 이렇게 그냥 씹었었지 라고 이제 피디님처럼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어금니 하나하나가 씹는 저작 효율에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럼 원장님, 이 경우는 치료를 한다면 임플란트인 거죠? 100% 해야 된다는 경우면? 치아를 상실을 했을 때 이거를 가장 주변 치아에 해를 주지 않고 완성도 높게 안전하게 복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임플란트가 현재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임플란트는 모든 병원에서 하는 치료들 중에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치료라고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쌓였고 상대적으로 수술인대에 비해서 큰 부작용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상실된 치아를 복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원장님, 제가 이게 빠진지 저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됐는데 보니까 진짜 이 틈이 좁아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임플란트
임플란트도 안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중간에 있는 치아가 빠지는 경우에는 양옆으로 이제 치아가 쓰러지면서 원래 틈이 이만했다면 그게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위아래 치아의 관계를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그냥 임플란트를 머리를 작게 만들어 가지고 심어도 괜찮겠다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특히 위에 치아까지 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교정을 해서 원래 치아들이 있었던 위치로 바꿔주고 그 뒤에 임플란트를 심어야지만 제대로 된 이제 저작 관계, 치아들끼리의 이제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결국 이제 저처럼 이거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방치하다 보면 결국 또 교정까지 하고 임플란트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일이 커집니다. 모든 치료를 미루면 미룰수록 그만큼 뭔가 하나둘씩 도미노처럼 이제 무너지고 망가지면서 그냥 단순히 임플란트 하나만 심었으면 될 일이 교정도 해야 되고 아니면 양옆 치아도 또 씌워야 되고 아니면 심지어 양옆 치아까지 같이 안 좋아져가지고 임플란트 하나 할 거를 2개를 해야 되고 3개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임플란트를 여전히 해야 되나? 사는데 지장 없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마지막 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99%의 케이스에서는 치아가 상실되면은 임플란트로 회복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치아 하나하나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치아 자체가 하나가 사라짐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주변에도 영향을 점점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그냥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방치는 하지 마시고요. 치과를 꼭 가셔가지고 일단은 임플란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부터 판단을 받으시고 해야 된다면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지 잘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큰 치료로 번지지 않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이 어금니가 그럼 또 빠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치아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틀니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틀니를 오래 쓰신 분들은 임플란트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이유는 치아가 빠지면 그 즉시 그쪽에 있는 뼈라든지 잇몸이라든지 이런 세포들은 내가 이제 여기 필요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쪼그라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근데 특히나 그 위에다가 틀니라는 거를 씌워가지고 계속 힘을 주게 되면은 이 뼈가 녹고 잇몸이 쪼그라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만큼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뼈가 쪼그라들고 잇몸이 쪼그라들고 하니까 임플란트 하기도 힘들어지고 뼈 이식도 많이 필요하고 심지어 임플란트 머리를 올렸는데 잇몸이 탄탄하고 딱딱한 우리가 각화치은이라고 말하는 그런 단단한 잇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에서 계속해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금니 쪽에 잇몸 이식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뼈가 녹아내려가지고 원래는 치아가 있으면 이렇게 또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음식물이 보통 이쪽에 고이고 이제 싹 빠져나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분은 이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잇몸을 완전히 열어 제껴가지고 이 골짜기를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딱딱한 잇몸을 입천장에서 떼와가지고 붙여가지고 잇몸 이식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머리를 완성했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어쨌든 간에 어금니 임플란트가 방치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조금 큰일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원장님, 그 틀니를 하신 분들이 잇몸뼈가 약해진다는데 제가 그 영상에서 그거 봤었거든요. 할머님이 생일잔치 하시고 촛불을 딱 부시는데 틀니가 훅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딱 그런 경우인 거죠? 네, 이게 어쨌든 틀니를 한 번 한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닌 이유가 틀니를 쓰시다 보면 또 잇몸이랑 뼈랑 이게 계속 녹아내립니다. 그러면 안 맞죠? 왜냐면은 점점 내려가면 평탄해지지 않습니까? 평평해질수록 뭐든지 얹어놨을 때 금방 쭉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상생활하다 틀니 빠지고 그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틀니를 하시는 분들이 삶의 질이 사실은 안 좋다고 하는 이유가 매일매일 불안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 뭘 하다가 이게 틀니가 딱 빠져가지고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런 이제 불안감을 안고 사시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걸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게 사실 비용 때문만이 아니라 삶의 질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럼요. 예. 그래서 피디님도 틀니 하시기 전에 일단 여기 오셨잖아요. 네. 이따 우리 어차피 스케일링 할 거니까 네. 잘 보시고 제가 한번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